반갑습니다. 오늘 변동대 마그마 활동과 화성암 이렇게 이야기할 건데 우선 짚고 넘어갈 것이 암석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 거예요. 네, 암석이 있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두껍게 나오니까 좀 얇게 좀 고치고 너무 이 정도. 암석은 무슨 상태냐고 이야기하면 고체 상태로 이야기할 수가 있죠. 좀 더 네. 얇게 해야겠다. 자, 암석이 녹으면 네, 무슨 상태? 이름이 액체, 뭐죠? 암석이 녹으면? 마그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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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요거는 잘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액체 상태라는 거예요. 자, 물질이 고체 상태에서 액체 상태로 되기 위해서는 온도가 어느 이상으로 올라가야 돼요. 우리는 보통 그걸 중학교 때 뭐라고 부르죠? 녹는 고체가 점. 액체가 되는 온도. 그걸 용융. 그렇죠. 녹는 점이라고 하죠. 그런데 암석을 가지고 녹는 점이라고 하는 것을 일반 녹는 점이라고 표현 안 하고 이 점이라고도 하고 이 온도라고도 해요. 그것이 용융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져보면은 어느 온도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용융점이 돼요. 그리고 용융점보다 온도가 높아지면은 액체가 되는 것이고 그게 마그마. 그리고 용융점 아래 온도에서는 그냥 당연히 암석, 고체 상태가 되는 거죠. 그냥 요 상태를 우리는 그래프에서 이따가 살펴볼 건데 그냥 가장 기준점으로는 용융점보다 현재 온도가 높다라고 하면 마그마, 용융점보다 현재 온도가 낮다 그러면 암석이라고 그냥 부르면 돼요. 자, 그랬을 때 암석에는 여러 종류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암석이 녹으면서 이제 마그마가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우리 승현이, 네, 네. 네, 대륙지각 무슨 암석이에요? 대략? 대륙지각에서 가장 많은 화성암 누굽니까? 음, 그렇죠. 지훈이. 네? 대륙지각에서 가장 많은 암석 뭐죠? 태저감. 자, 화성암 중에서 골라보세요. 아, 화성암이요? 네, 화성암 중에서는 글쎄요. 머릿속에서 현무암인가? 여러 가지가 돌아가죠. 네, 네, 3? 어?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화강암이요, 화강암. 화가. 화강암이 대륙지각에 가장 많은 화성암입니다. 대륙지각에서 네, 화강암이고요. 네, 해양지각에서는 요거 따로따로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현무암이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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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리고 멘틀이라고 하는 것, 멘틀은 뭐 연약권 또는 이제 최상부 멘틀 다 포함하는 겁니다. 그 아이들은 감람암이라는 암석으로 되어 있어요. 자, 그랬을 때 현무암과 감람암은 SiO2 성분이 네, 52% 이하입니다. 자, 이게 52% 이하인 대신에 어느 성분들이 많아요? Fe, Mg, Ca 성분 많음. 그래서 이 아이들이 요 특성 때문에 녹으면 마그마가 되는 게 똑같아요. 현무암이 녹으면 이 마그마가 되고요. 감람암이 녹으면 이 마그마가 돼요. 자, 마그마는 현무암질 마그마라고 합니다. 현무암질 마그마. 자, 화강암은요, SiO2 성분이 63%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화강암이 녹으면 보통 그냥 화강암질 마그마라고도 부르긴 하는데 이제 보통 우리가 지구과학 책에서는 유문암질 마그마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문암질 마그마. 유문암질 마그마. 자, 이렇게 놓고서 보면은 이름이 다르잖아요. 유문암질 마그마, 현무암질 마그마. 특성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SiO2 성분에 따라서 이 아이들의 점성이 다르고요. 점성으로 따져보면은 SiO2가 물질과 물질 사이에 결합을 많이 합니다.
물질과 물질을 서로 이어주는 역할을 하다 보니까 SiO2 성분이 많으면 점성이 높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SiO2 성분이 낮으면 점성이 낮다. 그래서 현무암질 마그마는 마그마가 지표로 분출이 되면은 쭉 흘러서 양옆으로 빠르게 이동하는 편이고요. 유문암질 마그마는 지표로 분출이 되면은 네, 점성이 높기 때문에 천천히 흐르게 되는 아예 폭발하게 되는 모습을 나타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암석이 화강암, 현무암, 감람암이라는 것이 있고 그것은 각각 요거 되게 중요합니다. 각 각각 대륙 지각에 있고 해양 지각에 있고 멘틀이 있고 그 암석들이 녹으면 멘틀이 녹으면 현무암질 마그마, 해양 지각이 녹으면 현무암질 마그마, 대륙 지각이 녹으면 유문암질 마그마 요 틀을 우리가 머릿속에 확실하게 좀 구분을 둬야 돼요. 그래서 그림에서 어느 파트가 녹고 있는가, 누가 녹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지금 첫 번째 변동대 마그마 생성이라고 이야기하면은 이 마그마는 간단해요. 액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네, 액체가 되는 것들이 이제 누가 녹는 거냐? 여기에 보이고 있죠? SiO2 함량이 52% 이하, 63% 이상. 자, 윤지한테 물어볼게요. 현무암질 마그마는 왜 온도가 높다라고 이야기할까요? 어, 깊은 곳, 깊은 곳에서 생성돼서 어디에서요? 깊은 곳. 깊은 곳에서 이게 생기기 때문에 좋습니다. 좋아요. 자, 멘틀이 녹으려면 깊은 곳이어야 돼요. 해양 지각이 녹으려면 그래도 좀 더 깊은 곳이어야 돼요. 좋아요. 유문암질 마그마는 기본적으로 대륙에서 녹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얕은 곳에서 녹기 시작합니다. 그런 이유도 있고요. 자, 온도가 높기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특징이 있죠. 온도가 높은 아이들은 철, 마그네슘, 칼슘 이런 것들까지 녹일 수 있기 때문에 네, SiO2 성분이 당연히 작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위에 지금 가려져 있지만 SiO2 성분이 몇 퍼센트 이하냐? 52% 이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위에서 잠깐 나오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점성이 약해요. 점성이 작아요. 그렇게 만들어진 화산은 쭉 옆에 흐르게 돼서 네, 완만하다. 오른쪽 밑에 보시면은 화산의 형태 여기 그림이 나오고 있죠. 네. 용암대지라는 것은 그냥 쭉 나와서 흘렀어요. 쭉. 이게 철원의 한탄강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순상화산은 마그마가 분출이 됐는데 네, 마그마의 점성이 워낙 약하니까 옆으로 쫙 흐르게 된 한라산을 이야기합니다. 이 왼쪽에 있는 두 개가요. 현무암질 마그마라고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오른쪽에 밑에 있는 종상화산은 마그마가 분출을 했는데 점성이 크니까 네, 마그마가 이제 옆으로 많이 퍼지지 못하고 경사가 급한 화산체가 나타나게 되었다. 여기에 이야기하는 삼방산이라는 것은 제주도의 삼방산이에요. 그러면 제주도는 한라산도 있고요. 삼방산도 있는 거예요. 제주도에서는 현무암질 마그마가 분출해서 네, 한라산도 만들었고요. 유문암질 마그마를 분출해서 산방산이라고 하는 산도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제주도는 다시 얘기하면 한 번 분출해서 만들어진 곳이 아니라 최소한 2번 이상 분출했다. 그래서 현무암질 마그마 한 번, 유문암질 마그마 한 번 이렇게 각각 분출이 되었었던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마그마의 생성 조건, 이 그래프를 알아두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마그마는 기본적인 조건은 이런 거예요. 암석이 녹는 점 이상으로 온도가 올라가요. 그러면 마그마가 생깁니다. 그런데 이 밑에 그래프를 보시면요. 지하의 온도 분포와 깊이에 따른 암석의 용융 곡선이라는 그래프에서요. 이제 문제가 벌어져요. 예를 들어서
지하의 온도가 이렇다고요. 지하의 온도는 깊어질수록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물론 그건 당연해요. 그런데 일반적인 멘틀이라는 것은 물이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왜냐? 물하고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물 밑에 있어요. 땅 밑에 깊은 곳에 있는 게 멘틀이니까. 물이 포함되지 않았다면 멘틀의 융 곡선은 이렇게 돼요. 그래서 깊이를 가지고 따져보면 50km 깊이에서 암석의 온도는 1000도 이하인데요. 암석이 녹는 점은 1500도 가까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안 녹아. 일반적으로 녹는 아이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멘틀이요. 자, 아까 있는 거 요렇게 줄을 한번 그어 볼게요. 이 멘틀이 만약에 온도가 올라간다면 용융점 이상으로 온도가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첫 번째, 암석이 녹으려면 첫 번째 조건으로 온도가 높아지면 돼요. 그게 그냥 간단하게 온도 상승입니다. 온도 상승 하면 마그마가 만들어져요. 자, 이때 화가암이 녹아요. 그러면 유문암질 마그마. 멘틀이 녹아요. 그러면은 현무암질 마그마. 현무암이 녹아요. 그러면 현무암질 마그마. 자, 누가 녹는지에 따라서 마그마의 성분이 달라지는 거예요. 원인은 똑같을 수 있어요. 온도가 상승하면 유문암, 현무암도 녹아요. 감남암도 녹아요. 화가암도 녹아요. 누가 녹는지에 따라서 성분은 달라진다. 그것만 잘 체크해 주시면 돼요. 둘째, 요거는 이제 조금 중요한데, 첫 번째는 그냥 온도가 높아질 수 있는 건데요. 여기 B 부분에서 위로 올라가는 걸 따져볼게요. 자, 위로 올라간다는 것은 깊이가 얕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깊이가 얕아진다는 것은 밑에서부터 촘 위로 올라온다. 우리가 판구조론 쪽에서 위로 올라오는 것을 누구를 통해서 보았느냐라고 하면은 밑에서 플룸 구조론으로 따지면은 뜨거운 플룸이 되는 거고요. 멘틀대로로 따지면은 상승하는 흐름이에요. 자, 누가 상승하죠? 보통 멘틀이 상승합니다. 멘틀이 상승하면 자, 기본적으로 자기 온도가 그대로 있는 채로 많이 식지 않아요. 올라온다고 해도 많이 식지 않는데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점점 녹는 점이 낮아지죠. 그러니까 온도는 그대로인데 깊이에 따라서 압력의 차이가 나니까 녹는 점이 점점 줄어들게 된다. 그래서 어느 정도 깊이 이상에서는요, 현재 온도가, 암석의 온도가 용융점 이상으로 올라가는 현상이 벌어진다고요. 그러면 이 위에서는 다 녹아 있다, 녹는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근데 깊이가 얕아진다 이런 것을 압력이 하강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압력 하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곳에서 멘틀이 상승하는 곳에서 자 멘틀이 상승부라고 하는데 뭐 보통 발산형 경계에서 이런 현상이 많이 발생합니다. 자 그래서 정리해 보자면은 지금까지 암석이 녹을 수 있는 것은 온도가 높아지거나 압력이 하강하거나 요거 두 가지 조건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조건은 물이 포함된다. 먼저 결론부터 얘기하면 물 포함이라고 하는데 윤재 네. 들리죠? 네. 네. 녹는다라는 것은 고체에서 액체가 되는 거죠. 네. 자, 분자라는 개념으로 좀 살펴볼게요. 고체 분자와 액체 분자는 어떤 움직임을 보이나요? 그 고체 분자는 어? 그 분자들이 네. 잘 안 움직이고 액체는 움직여요, 잘. 자, 그거를 선생님의 표현을 조금만 바꿔보면 고체 분자들은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 있어요. 네. 액체 분자들은 자기네들끼리 똘똘 뭉쳐 있는 것보다는 좀 풀어져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물이 멘틀에 포함이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멘틀과 멘틀 물질 사이에 물이 들어간 거야. 자, 그러면 멘틀 물질들의 결합이 조금 약해집니다. 결합이 약해진다는 것은 그 멘틀 분자들 사이에 그 사이의 간격을 조금 더 떨어뜨릴 수 있다라는 표현이 되는 거예요. 아, 그렇다는 것은 멘틀에 물이 포함되면 그 멘틀 분자들 사이를 떨어뜨리는데 조금만 열을 덜 줘도 되겠네? 그러면 녹는 점이 낮아지는 거네? 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여기 그림에서 일반적인 물이 포함이 안 된 용융곡선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상태에서 온도가 녹는 점이 낮아지게 되는 걸 의미해요. 물이 포함되면 멘틀 분자들 사이의 결합력이 약해지면서 녹는 점이 낮아진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녹는 점으로 이제 교체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물이 포함되는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제 이런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조금만 확대해 보면 그림 더 확대 안 되나? 그러면 빈 공간 아무 데나 찾아봐야지. 자, 잘 보세요. 해령이 있습니다. 해령. 조금 더 얇게. 해령에서는 멘틀 물질이 상승하죠. 상승해서 이렇게 열곡이 생기고 이쪽으로 퍼져 나갈 거예요. 그러면서 해구로 이제 섭입을 하게 되고 이쪽에 대륙 지각이 있다 뭐 또는 다른 뭐 지각이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렇게 들어가는 구역을 우리는 섭입대라고 합니다. 자, 섭입대는 누가 들어가는 거냐면 섭입대는 해양 지각, 현무암이 들어가요. 현무암은 기본적으로 뭐 화강암도 마찬가지지만 여기 오른쪽에 이제 화강암도 마찬가지지만 물을 포함하고 있는 암석 중에 하나입니다. 물이 아주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현무암이 섭입대로 들어가면서 압력도 받고 열도 받습니다. 그러면 압력도 받고 열도 받는 상황에서 내가 물을 더 이상 갖기가 힘들어. 그래서 파란색, 다른 색깔로 표현해 보면은 이 갖고 있는 물을 주변에 막 뿌려대요. 그러면 이제 멘틀에 여기 멘틀이거든요. 멘틀에 물이 들어가게 된다. 자, 멘틀에 물이 들어가게 되면 이게 오른쪽에 그려놨었던 것처럼 멘틀은 물이 포함되면 녹는 점이 낮아져요. 그래서 현재 온도가 녹는 점 이상으로 현재 온도는 그대로였는데 녹는 점이 낮아지니까 현재 온도가 녹는 온도보다 위에 있게 된 거죠. 그래서 멘틀이 물을 받으면 그 근처가 녹아버리게 됩니다. 자, 멘틀이 녹았다, 감람암이 녹았다. 그러면은 이곳은 현무암질 마그마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현이라고만 써볼게요. 현무암질 마그마는 상승할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자, 정승현, 왜 예, 멘틀이 녹으면 상승할 수밖에 없을까요? 멘틀이 높기 위해서는 높은 온도 열이 필요하니까 자, 뜨거운 자, 건 위로 상승하니까요. 그건 과정이죠. 네, 자, 뜨거운 건 왜 상승해요? 대류 현상에서 대류 현상. 자, 대류 현상은 왜 생겨요? 온도차 때문에. 자, 온도차. 지금 반복해서 돌고 도는 구인데, 그러니까 자, 중요한 거. 뜨거우면 부피가 팽창합니다. 부피가 팽창하면, 뭐, 물론 액체니까 부피가 팽창했을 수도 있어요. 부피가 팽창하면 밀도가 작아져요. 그러니까, 마그마는 밀도가 주변에 있는 아이들보다 작으니까, 그리고 또 액체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뜨거운 마그마가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네, 대륙이에요. 대륙지가. 대륙지가 무슨 암이라고 했었냐면은 화강암이라고 했었죠. 화강암이 현무암질 마그마가 상승하다 보니까 이 주변에 또 녹아버려요. 무슨 마그마죠? 이게 유문암질 마그마.
근데 액체이다 보니까 둘 다 액체이다 보니까 대륙지각이 많은 곳에서는 이 유문암질 마그마와 현무암질 마그마가 섞입니다. 만약 이 두 개가 짬뽕이 되면은 누가 만들어지죠? 그러면 중간의 성질을 갖고 있는 안산암질 마그마가 생성될 수 있다. 그래서 이 물이 포함되는 곳에서는요, 굉장히 중요한 게 섭입대에서 보통 이런 것이 만들어지는데 중요한 특징입니다. 유문암질 마그마도 현무암질 마그마 플러스 안산암질 마그마까지 모두 생성 가능하다는 거. 요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암석은 녹아요. 용융점보다 높아지게 되면 녹는 건데 온도가 높아지면은 당연히 녹는 건 네, 있을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것이 압력 하강하는 것, 멘틀 상승부, 그러니까 보통 발산형 경계라고 하는 곳에서는 네, 보통 멘틀이 상승하니까 멘틀 감남암이에요. 녹으면 현무암질 마그마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물이 포함될 수 있는 곳은 섭입대예요. 그 수렴형 경계 중에서 섭입형 경계에 해당하는 섭입대, 해구와 같은 곳이죠. 섭입대에서는 왼쪽에 그려놨던 것처럼 섭입을 하면서 해양지각에서 물이 막 뿜어져 나갑니다. 고온 고압의 환경에서 물이 뿜어져 나가니까 네, 멘틀이 녹기 시작해요. 그게 현무암질 마그마. 네, 그 다음에 현무암질 마그마는 상승할 수밖에 없어서 대륙지각의 온도를 높입니다. 그러면 유문암질 마그마가 만들어지고요. 그게 두 개가 섞인다면 안산암질 마그마가 생성될 수 있어요. 자, 고3들은 요거를 좀 특별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죠. 안산암질 마그마라고 하는 것은 보통 어느 곳에서 잘 생성되냐면 영어로는 안데사이트거든요. 안데사이트. 이게 안산암이라는 거, 그 이름이에요. 근데 여기 앞에 요 산맥의 이름이랑 닮았죠? 네. 어디죠? 안데스 산맥. 그렇죠. 안데스 산맥의 암석이 안산암입니다. 안산암은 이제 그 안데스 산맥은 남아메리카 서부 쪽에 위치한 습곡 산맥이에요. 수렴형 경계인데 네, 바다 쪽으로 대륙지각이 멀리 뻗어서 나와 있지 않은 상황이라서 짧게 뻗어 나와 있으니까 해구가 바로 대륙 바로 옆에 있어요. 그러면서 섭입대가 대륙 밑에 있게 되는 것이고 이 대륙 밑에 현무암질 마그마와 생성이 되고 이 현무암질 마그마가 상승하면서 유문암질 마그마와 섞이면서 안데사이트, 안산암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만드는 곳이 안데스 산맥, 안산암입니다. 저런 특이사항들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마그마의 생성 장소, 여기에서는 아까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대부분의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안산암에서는요, 안산암에서는 마그마는요, 네, 해령, 발산형 경계에서는 네, 멘틀이 상승하죠. 그러면 그냥 당연히 멘틀 상승한다, 녹으면 현무암질 마그마가 만들어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섭입형 경계, 네, 수렴형 경계 안에서는 네, 유문암질 마그마, 안산암질 마그마, 현무암질 마그마까지 다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조금만 더 깊게 설명할게요. 자, 윤재, 네. 해령에서 마그마가 생성되는 깊이가 깊습니까? 열점에서 마그마가 생성되는 깊이가 깊습니까? 해령. 해령에서 깊어요? 여기 그림에서 한번 보세요. 그림에서 보시면 요 그림만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1점. 요게 네. 열점이 여기고요. 해령이 여기서 마그마가 생성이 돼요. 자, 이거 이유는 선생님이 간단하게 그냥 정리만 해주면 플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여기 밑에다 그냥 그림을 그려보면 플룸은 밑에서부터 마그마가 멘틀이 상승하는 거죠.
네. 밑에서부터 멘틀이 막 상승하는데 이 멘틀이 암석권에 가로막힙니다. 암석권에 가로막혀요. 그러면서 이 열점이라는 곳은 조그만 멘틀의 상승이고, 해령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 밑에서부터 엄청나게 멘틀이 많이 상승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멘틀이 조금만 이동하는 열점에서는 그 조금의 멘틀만 녹으면 되니까 깊은 곳에서부터 녹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해령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멘틀이 상승하고 있는 중요한 지역이어서 그 많은 양의 멘틀을 다 녹일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높이 올라가야 다 녹을 수가 있는 상황인 건데, 그걸 우리는 위에서부터 깊이로 따진다는 거죠. 그래서 해령은 마그마의 생성 깊이가 얕고요. 열점은 마그마의 생성 깊이가 깊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고3 모의고사에 종종 나옵니다. 그래서 해령과 열점, 물론 당연히 현무암즈 마그마 생성되는 거는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근데 마그마의 생성 깊이로 이야기하는 문제들이 종종 나오니까 그런 것들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성암, 그러니까 마그마가 식으면 당연히 암석이 되고, 불로 만들어진 암석, 불화자 만들 성자, 불로 만들어진 암석 화성암이 되는 건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화성암을 이제 몇 가지, 두 가지 분류에 따라서 이야기를 하는데, 화학 조성이라는 것, 그리고 조직, 어떤 조직을 갖고 있냐, 어떤 결정 모양을 갖고 있냐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화학 조성에 따라서 산성암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SiO2가 63% 이상이에요. 근데 이게 왜 그런지, 혹시 왜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지 이야기해 보자면 사실 별 뜻은 없거든요.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SiO2라는 거 그냥 한글로 명칭을 붙여보자면 규산이에요. 규산이 많아요. 그럼 산성암. 규산이 적어요. 그럼 염기성암. 이렇게 이야기를 좀 붙여봅니다. 그리고 52%에서 63% 중간 성질을 갖고 있는 게 중성암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화학으로 이야기하는 것처럼 산성암은 정말 산의 특징을 갖고 있고 염기성암은 염기의 특징을 갖고 있는 거냐라고 하면 절대 아니에요. 그냥 이름이 그렇게 붙여진 거다. 규산이 많아서 산성암이다. 그리고 그 반대편은 염기성암이다 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산성암 같은 경우에는 SiO2가 많으니까 규장질 광물을 많이 포함하고 있다. 그래서 규장질암이라고도 하고, 염기성암은 SiO2 성분이 적어요. 대신에 금속 성분들이 많죠. 고철질암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염기성암은 고철질 암석, 그리고 색깔이 굉장히 짙어요. SiO2의 색깔이 무색이거든요. 무색이 없으니까. 유색 광물의 함량이 많아요. 감남석, 비석, 각섬석. 그리고 산성암은 무색 광물의 함량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밝은 색깔을 띈다. 그래서 어두운 색은 염기성암, 밝은 색은 산성암. 이렇게도 구분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조직에 따라서 이야기하는 것이, 지표로 분출되면 화산암, 여기에서 세립질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세립질이라는 것은 입자가 굉장히 작다라는 거예요. 자, 입자가 작은 것은 그래도 입자가 있는 겁니다. 그래도 입자가 있어요. 자, 우리 주변에 있는 유리들 한번 살펴보시면은 유리는 입자가 안 보입니다. 아예 안 보여요. 그러니까 세립질과 유리질, 여기 왼쪽에 적혀 있는데요. 세립질과 유리질도 암석의 입자 차이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세립질은 그나마 암석의 입자가 작기라도 하죠. 유리질은 입자 자체가 없어요. 왜 유리질로 형성이 되느냐? 진짜 빨리 냉각되면 결정을 형성할 틈도 없구나. 그래서 유리질은 마그마가 분출했는데 물이야. 마그마가 분출했는데
너무 추운 고緯도 북극이야. 그러면 유리질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유리질이 많이 발견되진 않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세립질, 그러니까 현무암이 많이 발견이 된다. 이렇게 알 수가 있고요. 추운 지역에서 마그마가 분출이 되면 바로 물 속에서 마그마가 분출이 되면 유리질이라는 것이 만들어질 수 있다. 그리고 심성암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정말 암석이 천천히 냉각되니까 시간을 한번 종이학을 접는다라고 했을 때 종이학을 접는데 1초라는 시간을 주면은 세립질처럼 종이학의 모습조차 못 만들어요. 그런데 시간을 1시간을 주고서 종이학 한 마리를 접어라 라고 이야기하면은 1시간 동안 종이학 모습을 모두 다 접고 학의 날개까지 이제 구부러진 것까지 모습을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비유하는 것은 뭐냐면 암석의 결정을 만들기가 충분한 시간이 허락이 되면 암석의 결정이 점점 커진다. 결정의 크기가 크다라는 것을 우리는 조립지은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오른쪽에 이 그림을 자세히 보세요. 올해 그 6월, 9월 평가 때 이 광물의 모습이 그대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도 몇몇 모의고사 문제들에는 암석의 광물 결정 모습만 보고서 얘가 세립질인지 얘가 조립질인지 그걸 구별하는 문제들도 나와요. 네. 이것들 중에서 요 조립질이라는 아이를 조금 더 정확하게 바라보게 되면은 퇴적암, 고3들이 있으니까 퇴적암의 조직과 어떤 것이 다른 건지 미리 이야기를 해주면 퇴적암은 조직이 구불구불 각진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각진 모습들 사이에 조그마한 아이들이 나타나는 것이 있고요. 광물의 결정이 좀 차이가 나는 아이들이 나타나기도 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뭉쳐져 있는 것, 이렇게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심성합의 모습을 보면은 광물의 모형이 결정이 그대로 나와 있고 그리고 그 옆에 또 다른 광물 결정이 있고 그 옆에 또 다른 광물의 결정이 있고 그 옆에 또 다른 광물의 결정들이 계속 따닥따닥 붙어서 나타나고 있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심성암의 모습과 퇴적암의 모습은 좀 다르다. 그리고 퇴적암에서는 어떤 형태까지 나올 수 있냐면 둥글둥글한 광물의 형태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광물의 크기가 거의 비슷한 느낌도 나올 수도 있다. 근데 심성암 광물들이 굉장히 따닥따닥 붙어 있는 모습과 퇴적암 광물들이 좀 떨어져 있는 모습과 확실하게 구분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느낌을 한번 전해봅니다. 그래서 광물의 모습으로 암석을 구분하는 것이 고3 6월 모의고사 때 나올 수 있다는 거 항상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밑에 한반도의 화성암 지역, 요거 아실 거는 몇 가지 없어요. 자, 우리나라에는 화성암 지역이 어디에서 나타나는가? 화산암이라고 쓰고 우리는 그냥 현무암이라고 읽으면 돼요. 현무암은 우리나라의 백두산, 한탄강, 제주도, 울릉도, 독도 이런 5군데에서 나타나고요. 심성암이라고 써 있는데 우리는 화강암이라고 읽으면 되죠. 화강암,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은 지역에 분포하고 있습니다. 자, 그냥 우리가 이야기해보면 북한산, 그리고 설악산, 또 금강산, 그리고 땡땡산, 계룡산, 여러 가지 땡땡땡땡땡 여러 가지 산들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들한테 제안하고 싶은 거는 5가지를 외울 건가 아니면은 수백 가지를 외울 건가 그걸 선택해 본다라고 하면은 선생님은 5개 외우는 걸 추천을 하죠. 네, 그리고 백두산, 한탄강, 제주도, 울릉도, 독도 이렇게 있는 것들이 언제 분출된 거냐, 언제 만들어진 거냐, 신생대라는 거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생대 때
마그마가 분출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화가암, 침성암이 생길 때는 언제냐? 중생대 때. 요거를 연상해 주시면 이렇게 연상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오른쪽에 있다라고 해보면 우리나라. 우리나라. 우리나라 좋은 나라. 자, 우리나라는 자, 마그마가 생성되기 시작한 때가 언제냐면 중생대입니다. 중생대. 자, 마그마가 생성이 된 때가 중생대예요. 마그마 생성. 그래서 그때 밑에서 식은 아이들이 누가 된 거냐? 네, 화가암이 된 거예요. 밑에서 식으면 화가암이 생성이 됩니다. 그런데 이 마그마가 기본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갖고 태어났다고 했잖아요. 올라갑니다. 언제? 중생대 다음에 올라갑니다. 상승. 언제요? 신생대 때. 신생대. 아이고 자꾸 지워지네. 신생대. 그러니까 신생대 때 요 약한 틈을 타고서 뻥 분출했어요. 그게 백두산인 거고요. 약한 틈을 타고서 또 분출했어요. 그게 제주도인 거예요.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현무암이라는 거예요. 자, 마그마 분출됐을 때, 자, 현무암이 생성되는 거, 중생대 때는 마그마가 깊은 곳에 있었고, 신생대 때는 마그마가 얕은 곳에서 있었다. 그래서 분출하기 시작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을 기억해 주시면은, 중생대 때는 깊은 곳에서 생성이 됐구나. 신생대 때는 마그마가 상승을 했으니까 좀 얕은 곳, 그러니까 백두산, 제주도, 울릉도, 독도 이런 곳에 마그마가 생성이 됐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조그만 짜투리 내용으로 전리라는 것이 나오는데 이 세상에 있는 암석이 뭐 수십 조개가 있을 수 있어요. 어마무시하게 많은 암석들이 있는데 그 암석들이 각각의 갈라진 틈들을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전리는 어마무시하게 많은데요. 우리는 그 중에서 딱 두 가지만 배우는 거예요. 뭐냐면 주상전리와 판상전리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밑에 그림을 살짝 그려보면 주상전리라는 건 이런 겁니다. 네, 암석의 약한 틈으로 마그마가 분출을 해요. 분출을 하면은 여기에 쫙 흐르겠죠. 자, 흐른다라고 했을 때 이 공기와 마찰로 인해서 이 암석이 빠르게 식어갑니다. 그러면 자기들끼리 결정을 만들 틈도 없으니까 이 결정을 그 암석이 형성될 때 막 자기들끼리 수축을 해요. 수축을 해서 결정을 형성해요. 결정 형성. 자, 그러면 이렇게 수축된 이 틈들이 마치 기둥 모양 같다라고 해서 주상전리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암석이 마그마가 결정을 형성할 당시에 수축하면서 주상전리가 되는구나. 우리는 수축의 포인트를 맞춰서 기억을 해주면 되고요. 그리고 땅이 있다라고 하면은 화강암은 깊은 곳에서 형성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화강암이 이미 만들어진 거예요. 현무암은요 만들어질 당시에 주상전리가 동시에 형성이 되는 거고요. 화강암은 만들어짐과 동시에 전리가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깨지는 것이 아니라 틈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화강암은 그냥 지하 깊은 곳에 있어요. 하지만 지하 깊은 곳에 있었기 때문에 압력을 받죠. 압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화강암이 찌그러지지 않기 위해서 바깥으로 압력이 작용됩니다. 내부 압력이 생겨요. 근데 땅이 지워집니다. 땅이 있었다고 해요. 땅이 점점 지워지는 거예요. 이게 침식이죠. 그러면 주변보다 이 화강암이 단단하기 때문에 남아있어요. 그러면 이제 땅 밑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압력은 작아지게 되는 것이고 내부 압력이 이 화강암을 팽창하게 해주는 거죠. 내부 압력이 남아서 화강암을 팽창하게 한다.
자, 그래서 암석의 겉부분부터 잘게 양파 껍질 벗겨지듯이 쪼개지는 것을 우리는 네, 판상전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보통 산이 나와 있는, 산 모양이 나와 있는 것이 판상전리고요. 바닷가 또는 이제 평평한 지역이 나와 있다, 또는 기둥 모양이 나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우리는 주상전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화강암 지형 보면은 여기 보이듯이 산 모양이 나와 있잖아요. 산봉우리 모양. 그리고 왼쪽에 현무암 지형 보면은 바닷가, 좀 암석이 뾰족뾰족한 느낌, 이런 느낌을 받으시면은 주상전리가 있구나, 현무암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바로 눈치챌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암석의 생성 조건에 대해서 조금 살펴봤는데요. 그리고 화성암의 분류 조건까지 살펴보셨습니다. 여기 네. 그림에서 네, 뭐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아니요. 네, 자, 잠시만요. 여기 파트에서 우리가 그래프와 실제를 좀 분석해 봐야 되는데요. A는 해령인 거죠. 그리고 B는 열점이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해령과 열점. 네, 해령은 멘틀이 상승하는 거고요. 열점도 멘틀이 상승하는 겁니다. 그래서 A와 B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나와 있는 2번 케이스, 멘틀이 상승하면서 압력이 줄어들면서 용융점이 낮아지면서 네, 높게 돼버리는 그런 현상을 볼 수가 있고요. 우리 승현이 네. 멘틀이 녹으면 무슨 암질 마그마? 멘틀이 녹으면은 그 뭐지? 현무암질 마그마. 에? 현무암질 마그마. 네. 네,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이게 문제 푸는 속도가 빨라지려면 기본 앞서서 이야기하는 선생님이 좀 공들여서 설명하는 파트들 있죠. 네. 그런 곳들의 배경 지식은 우리가 많이 갖춰야 돼요. 알겠죠? 네. 네, 암석이 누구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주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대망의 이제 섭입대 쪽으로 가보시게 되면은 여기 C 부분, 네, 한번 자세히 살펴볼게요. 자, C 부분에 가면은 요렇게 내려가는 아이, 파란색으로 표현해 볼까? 요렇게 내려가는 아이가 누굴까요, 지훈? 그 선생님 해양판이요. 해양판, 해양지각. 네, 무슨 암이죠? 현무암. 네, 현무암. 현무암이 고온 고압의 환경에서는 물을 떨어뜨립니다. 아, 뜨거 하고서 떨어뜨려요. 그래서 네, 주변에 물을 막 뿌리게 되는데 여기 선생님이 지은 네. 여기 요 부분의 암석 무슨 암석이죠? 현무암. 네, 윤재 무슨 암석이죠? 삽입대에서 나오는 거요? 여기 선생님이 여기 화살표 이렇게 한 거 여기요, 여기 요 부분. 화강암. 심성암? 네. 우리가 이걸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선생님들이 문제를 많이 내요. 이게 뭐냐면 여기 대륙지각이 있어요. 그러면 네, 얘 화강암이에요. 네. 그리고 대륙지각 밑에 층이 두 개로 구분이 되어 있죠. 여기를 네. A라고 하고 여기를 B라고 하면은 지각 바로 밑에 있는 아이가 누구예요? 상부멘트. 상부멘트. 네. 그리고 상부멘트 밑에 있는 게 누구죠? 하부. 하부. 연약권. 연약권이요. 자, 둘 다 무슨 암입니까? 음, 화성암. 현무암. 감남암이요. 요거 멘트는 감남암이라는 거 우리 기억해 주시면 좋아요. 네. 네. 그리고 누가 녹는지 지금 여기에서 B가 녹고 있잖아요. A가 녹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멘틀이 녹고 있다라는 거예요. 멘틀이 녹으니까 네, 감남암이 녹아요. 그러면은 현무암질 마그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마그마 요거 구분 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요 아이들이 상승해요. 그래서 누가 녹아요? 네, 화감이 녹았네요. 그러면 무슨 암질 마그마? 유문암질 마그마. 질 마그마가 형성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문제에서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 누가 녹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여기 문제에서 봅시다. 4번 문제가 되는데요. 자, 여기서 C는 누가 녹은 거예요? 감람암. 아시는 분? 감람암. 감람암이 녹고 있는 거죠. 지금 여기 파트에서는 대륙지각을 이렇게 구분을 해 놓은 거예요. 그냥 이렇게 두 개 층으로만 구분을 해두면은 그냥 멘틀이 녹았네요. 뭐 이렇게 좀 멘틀이 녹은 거예요. 그러면 멘틀이 녹았어요. 네, 현무암질 마그마가 생성이 된다. 라고 우리가 분석하는 거예요. 그런데 표현에 따라서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5번 문제는 누가 녹은 거예요? Y는 누가 녹은 거예요? 심성암. 그렇게 구분을 안 지어도 돼요. 심성함은 맞긴 한데 그렇게 구분 안 지어도 돼요. 누가 녹은 거죠? Y는 화강암이 녹은 거예요. 대륙지각이 녹은 거예요. 그러니까 화강암이 녹았으니까 네, 유문암질 마그마다. 그러니까 표시를 하는 곳이 어디냐라는 것을 우리가 잘 살펴봐 주시면 돼요. 위에 4번에서는 멘틀이 녹은 그림이 되었고 밑에 5번에서는 네, 대륙지각이 녹은 것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비슷한 곳을 그리고 있지만 여기 5번에서 설명을 하면은 여기에 마그마가 생성이 되는 것은 그 해양지각이 섭입하면서 물을 공급해서 만들어지는 마그마고요. 여기 Y쪽에서는 이 마그마 밑에 있었던 현무암질 마그마가 당연히 상승하니까 온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마그마가 근처에 오니까요. 그래서 온도 상승에 의해서 마그마가 생성이 된 것이다. 비슷한 지역이지만 네, 다른 겁니다. 그리고 왼쪽에 있는 아이들은 네, 압력 하강. 상승한 이 깊이가 얕아진 거죠. 압력 하강. 그래서 5번 그림에서는 온도 상승, 물 공급, 압력 하강, 뭐 마그마가 만들어질 수 있는 모든 요소들이 다 나와 있는 그림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그걸 해석해주면 된다. 근데 이제 고등학교 3학년들은 여기 Y와 뭐 Z가 있다고 해봅시다. Y와 Z의 화학 조성까지 이제 비교를 하는 거죠. 화학 조성까지 비교를 하면서 SiO2 성분이 누가 많으냐. 자, Z에 있는 마그마가 분출한다면 점성이 작냐 또는 종상화산이냐 순상화산이냐 이런 것들까지 구분하는 네, 문항까지 나올 수 있으니까 네, 기본적으로 누가 녹는지 자, 무슨 암석이 녹아서 무슨 암질 마그마가 되는지 자, 그러면 어떤 성질을 갖게 되는지 이렇게 다 비교 분석해 줄 수 있어야 네, 가장 퍼펙트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조금 문제를 풀어보죠. 이쪽에 보시면 어디로 가보냐 어디로 가보냐 이쪽으로 가봅시다. 몇 페이지냐면 55페이지입니다. 55페이지에 14번 그리고 여기 뭐 14번하고 뭐 13번 14번 요거 두 개 한번 풀어봅시다. 푸시면은 다 푸셨다고 얘기만 해주세요. 네. 네.
다 했어요. 네. 또 윤재가 다 한 거예요? 네. 이 파트 원래 쉬워요? 아니면 좀 느낌이 원래 어려웠었던 파트예요? 다 했어요. 그, 네. 어, 그리고 쉬웠어요? 지형 사진, 저기 17번처럼 사진 나와 있는 건 못 풀었어요, 잘. 아, 이거 못 풀었었어요? 네.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 산꼭대기 나와 있네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냥 화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독도 5개만 외우면 되잖아요. 독도, 울릉도, 뭐 제주도, 제주도 이제 그리고 백두산, 철원. 여기 한탄강이 철원 근처에 있는 거예요. 음, 한탄강이 저렇게 삐쪽삐쪽한 거, 저런 것들은 우리가 현무암으로 아는 거고, 뭐 땡땡산, 뭐 설악산, 북한산 이런 것들은 다 심성암이니까 이렇게 구분 지으면은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앞쪽에 13번부터 이야기를 해보면 13번에 지하의 온도 분포와 암석의 육륜 곡선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자, 조건 A는 그냥 오른쪽으로 온도가 상승하는 조건이에요. A는 온도 상승, B는 얕아지고 있네요. 압력 하강. C는 물이 포함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물이 포함되다 보니까 용융점이 낮아진다. 자, 근데 발산형 경계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멘틀 물질이 상승하는 거예요. 상승이라는 것은 압력이 하강이 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자, 둘째, 섭입대에서 생성된 마그마가 대륙지각 하부를 부분 용융시킨대요. 대륙지각은요, 네, 생성된 마그마가 상승하면서 네, 대륙지각 하부를 녹이는 거. 이거는 온도가 그냥 오늘 마그마가 근처에 오니까 온도가 상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A와 같은 것이고 위에 있는 기억은 B와 같은 것이다. 섭입대에서 해양지각으로 배출되는 물이 해양지각에서 배출된 물이 연약권에 공급이 된다는 것은 물이 포함이 안 돼 있는 멘틀의 상태에서 물이 포함되다 보니까 이거는 용융점이 낮아지는 것. 그래서 기어 B는 기어. 네. 뭐 3번이 옳게 짝지어졌네요. A는 니은, C는 디귿. 이렇게 찾아주시면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4번. 압력의 감소는 상승하는 거죠. 누가 상승해요? 나에서 상승하고 다에서 상승하고. 그래서 정답은 4번이라는 거. 요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요렇게 해서 암석의 화성암의 생성 조건에 대해서 좀 따져봤고요. 3단원 조금 많이 넘어가 볼게요. 한번 요렇게 오늘 별의 물리량 여기 정도 한번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몇 페이지냐면 230페이지예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해야 괜찮을 것도 같아서. 자, 우선 별의 물리량 들어가기 전에 자, 우리 요런 것들 좀 정리해보고 넘어가 볼게요. 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거냐? 예, 빛을 발산하고 있는 하는 천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의 성질에 대해서 좀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빛이라고 하는 거. 빛을 조금 분석을 해주면 빛은 어느 파장이라는 것이 있어요. 파장. 자, 그 파장이란 건 뭐냐면 빛을 이렇게 진행하는 아이인데 이 마루와 마루 여기 사이의 거리를 파장이라고 합니다. 요거 다들 알고 계신가요? 아니요. 네. 네. 그 빛은 물결 치면서, 그러니까 빛은 파도처럼 물결이 치는데
이 물결이 치는 것을 이제 뭐 마루와 마루, 꼭대기와 꼭대기 또는 골과 골 여기까지의 거리가 이제 대부분 파장이라고 이야기한다고요. 그래서 파장이 짧은 아이가 있을 수 있고 파장이 긴 아이가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비교 한번 해볼게요. 왼쪽에 있는 게 지금 지금 그린 게 파장이 긴 거, 오른쪽에 있는 게 파장이 짧은 거. 자, 어느 물체가 끝에 달려 있다라고 한번 해봅시다. 자, A 물체가 있고요, B 물체가 있어요. 자, A 물체가 더 많이 흔들릴까요? B 물체가 더 많이 흔들릴까요? B. B B요. 물체가 훨씬 더 많이 흔들려요. 이게 무슨 개념이냐면 B 물체를 많이 흔든다라는 것은 에너지가 크다라고 해석해 주시면 돼요. 자, 요 위에 있는 것을 진짜 정리해 보면 파장이 짧으면 그러면 에너지가 크다. 왜? 더 많이 흔드니까. 그래서 우리가 비교를 할 때 어떻게 비교를 하냐? 네, 파장의 길이에 따라서 이건 여러분들 외워두셔야 되는 수치입니다. 0.4 마이크로미터에서 0.7 마이크로미터까지는 네, 마이크로라는 게 10의 마이너스 8승이에요. 자, 요렇게 이야기할 때 0.4 마이크로미터에서 0.7 마이크로미터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광선이라는 거거든요. 자, 지훈,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광선, 이거 네 글자로 줄여보면 뭐예요? 가시광선. 좋아요. 가시광선입니다. 가시광선. 혹시 가시광선 중에서 파장이 짧은 아이가 누군지 알아요? 네. 뭐죠? 청색. 청색? 청색보다 더 짧은 아이. 그 무지개 색깔 중에서 보면 되는데. 보라색. 네, 맞습니다. 보라색 계열이 가장 파장이 짧은 영역에 위치하게 되고요. 빨간색 영역이 가장 파장이 긴 쪽이에요. 자, 그래서 보라색 바깥에 있다라고 해서 자외선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보라색의 자자, 바깥, 외자, 자외선이 있고요. 빨간색 영역 바깥에 있다라고 해서 적외선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승현 네. 아직도 그 자외선 차단제 안 바르나요? 네. 자외선 차단제를 보통 바르는 이유가 이 위에 물체 A, B를 흔드는 거랑 관련이 있습니다. 파장이 긴 아이 같은 경우, 적외선 같은 경우에는 물체를 조금밖에 안 흔들어요. 그런데 파장이 짧은 B 같은 경우에는 자외선 같은 경우에는 물체를 빨리 진동을 시키죠. 많이 진동시키죠. 그래서 세포, AB가 세포라고 생각을 해봐요. 세포를 빠르게 많이 진동시키는 게 자외선이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피부가 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자외선이 적외선보다 에너지가 크다라고 우리는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에너지가 크다라는 것은 요 문장 그대로 이어서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 에너지가 크다라는 거는요, 뭘 얘기하는 거냐면 별의 온도가 높다. 그러니까 온도가 높은 별에서는요, 적외선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가시광선이 나오는 것이고, 가시광선보다 그러니까 가시광선을 내는 별보다 온도가 더 높으면 자외선의 빛을 내뿜는 게 정상이다. 네. 그러니까 뭐 짜투리로 설명을 해주자면 적외선의 빛을 내뿜고 있는 아이가 우리 지구고요. 지구의 평균 온도가 한 288K, 288K. 그냥 영상 15도, 15도씩가 되는 거고요. 가시광선을 내뿜고 있는 아이가 태양이에요. 태양 표면 온도가 6000K. 그리고 뭐 6000K는 그냥 대략 뭐 5800도? 뭐 요 정도? 요 정도 온도가 된다. 그리고 태양보다 더 뜨거운 온도의 별들은
자외선을 내뿜기도 하고 자외선보다 더 짧은 파장을 내뿜기도 합니다. 네, 자외선보다 조금 더 짧은 파장은 두 개의 영역의 파장이 있는데요. X선이라는 것이 있고요. 네, 감마선이라는 것이 있어요. 네, 감마선은 그 헐크랑 유명하죠. 헐크가 감마선을 쬐어서 피부 세포가 다 파괴되고 다시 태어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어쨌든 중요한 건 그런 것이 아니라 적외선보다 파장이 더 긴 파장이 있어요. 네, 적외선보다도 파장이 더 긴 것은 네, 우리 몸을 통과해도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우리 세포를 엄청나게 천천히 흔들기 때문에 네, 전파입니다. 핸드폰 전파, 라디오 전파, TV 전파, 뭐 이런 것들이 다 전파예요. 그래서 빛의 영역에 따라서 이렇게 가시광선, 적외선 전파, 그리고 자외선, X선, 감마선 이렇게 나눌 수 있구나. 이 중에서 에너지가 큰 아이가 에너지 큰 아이가 감마선, 에너지가 정말 작은 아이가 전파라고 이야기를 하게 된다. 요거 기본적인 빛의 성질로 우리가 기억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이걸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별의 세계에 따라서 여기 보세요. 지금 여기에 빈 변이 법칙이라는 것이 나와 있는데 이건 뭐냐면 별, 뭐 딴 거 필요 없어요. 별은요. 온도가 높을수록 파장이 짧아진다. 지금 위에서 했던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위에서 파장이 짧다라는 것은 많이 흔든다. 에너지가 크다. 그러니까 별의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파장이 짧은 빛이 나온다. 그리고 그 파장에 따라서 이렇게 나오는 빛의 영역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구는 온도가 낮기 때문에 적외선을 내뿜고 있고요. 태양은 온도가 그래도 6000도는 되기 때문에 가시광선을 내뿜고 있는 천체가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냥 빈 변이 법칙은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자, 이때 빈의 변이 법칙은 람다 맥스, 여기에 이렇게 적혀 있는 거, 이거 람다라고 얘기하는데 요기요. 람다 맥스가 파장인데 파장이 점점 짧아지는 거예요. 네, 파장이 짧아진다고 해서 그 별의 에너지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파장이 짧아짐으로 인해서 그 별이 갖고 있는 에너지는 점점 많아지는 그래프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 밑에 있는 아이, 이 별의 표면 온도와 색깔 이런 거 보면은 표면 온도와 색깔 우리가 볼 수 있는 색깔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 파란색, 흰색, 노란색, 붉은색만 우리가 기억을 하면 됩니다. 파란색, 흰색, 노란색, 빨간색. 이게 이제 무지개 색깔 중에서 좀 붉은 색깔 그리고 파란 색깔 이쪽으로 비율을 좀 해보게 되는데 여기 있는 흰색 같은 경우에는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꼭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요. 표면 온도가 10,000K예요. 10,000K. 이게 기준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흰색 10,000K. 그러니까 파란색은 10,000K보다 높은 거고요. 붉은색은 10,000K보다 훨씬 더 낮은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하나 더 기억해 주면 좋은 게 주황색 우리 태양의 온도입니다. 6,000K. 자, 우리가 파란색, 흰색, 노란색, 붉은색만 기억을 하면은 뭘 기억할 수 있느냐? 파란색, 흰색 섞어요. 그럼 청백색. 흰색, 흰색, 노란색 섞어요. 그러면 황백색. 그리고 노란색, 붉은색 섞어요. 그러면 주황색. 이렇게 사이사이에 있는 색깔들이 다 나오게 되는 것이니까 우리는 그냥 파란색, 흰색, 노란색, 붉은색 이런 색깔들을 기억해 주는 거고 온도가 10,000도 정도 되면 흰색 별이구나. 온도가 6,000도 되는 얘는 태양이거든요. 태양. 온도가 6,000도 되면은 주황색이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다. 요거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밤하늘의 별을 볼 때 가끔씩 나가서 별 한번 보시면은 붉은색 별이 있고 파란색 별이 있어요. 파란색 별은 정말로 온도가 높아서
파장이 짧아서 파란색 별이구나. 붉은색으로 빛나고 있는 별들은 아, 정말로 온도가 낮구나. 몇 천도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파장이 길어져서 붉은색 별이 되는구나. 요거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혹시 승현이 질문 있으세요? 아니요. 괜찮아. 이해 다 됩니까? 네. 알고 있었던 내용이죠? 네. 흰색이 많게이라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야기하는 것이 별의 색지수라고 표현하는 건데 사실 색지수라는 것은 별의 온도랑 아주 깊은 연관이 있어요. 이거 왜 그러냐면 색지수도 결국은 색깔을 가지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색지수는 사진 등급과 안시 등급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사진 등급, 사진으로 찍었을 때의 밝기를 표현하는 거고요. 안시 등급, 네, 눈으로 봤을 때의 밝기 등급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제 문제가 이런 거죠. 사진으로 찍었을 때는 사진은 파란색에 예민해요. 그러니까 파란색 불빛을 더 밝게 느껴요. 안시 등급 눈으로 봤을 때는 노란색 불빛을 더 밝게 느껴요. 이게 무슨 차이가 벌어지는 거냐? 우리가 중학교 때 이제 등급에 대해서 배우게 될 때 뭘 배우게 되는 거냐면 등급은 높을수록 어둡다. 이것을 기억하게 되는 건데 이거 빠르게 기억하는 방법은 그거죠. 우리가 모의고사 등급 1등급부터 6등급까지 있다고 칩시다. 뭐가 더 높은 거예요? 뭐가 더 잘한 거예요? 그러면 1등급이 숫자가 작으면 작을수록 네, 수치가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등급이 높으면 높을수록 네, 어둡다. 등급이 낮으면 낮을수록 네, 밝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네, 사진 등급은 파란색에 민감하니까 파란색의 등급이 더 작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첫 번째 케이스 고온의 별 같은 경우에는 별이 보통 파란색이죠. 그러니까 사진 등급이 네, 파란색에 민감하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사진 등급이 평소 때보다 더 작게 작게 체크 작게 측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냥 비교를 해주자면은 그냥 눈으로 봤을 때는 3등급인데 사진으로 보니까 등급이 더 낮아져. 2등급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2-3은 마이너스 수치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음의 값으로 나타나는 거 이게 온도가 높은 별들이라고요. 온도가 낮은 아이들은 오히려 눈으로 봤을 때 더 민감하게 보이니까 더 등급이 낮게 측정이 되니까 네, 사진으로 봤을 때는 3등급인데 눈으로 봤을 때는 더 밝게 느껴져서 2등급으로 측정돼. 그럼 빼면은 네, 플러스 값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 그래서 색지수로 표현이 될 때는 네, 사진 등급 MP 마이너스 안시 등급 MV 값을 이야기하게 되는데 이것을 색지수로 우리는 나타낸다. 색지수가 마이너스 값일 때가 있고 플러스 값일 때가 있는데 마이너스 값일 때는 온도가 높다. 파장이 짧다. 파란색이다. 이렇게 연상이 되는 것이고 색지수가 플러스 값일 때는 온도가 낮다. 그래서 네, 색지수가 플러스 온도가 낮은 건 파장이 긴 것. 네, 그래서 붉은색 계통으로 나타난다. 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색지수 기준 이런 것들 참고해 주시면 좋아요. 만 K가 기준이라고 했었죠. 만 K 흰색 기준으로 만 K 기준으로 흰색별보다 온도가 높으면 마이너스 값이 나오고 네, 흰색별보다 온도가 더 낮게 형성되는 아이는 보통 플러스 값이다. 그러면 만 K는 뭐예요? 0이지 뭐겠어요? 0. 만 K는 색지수가 0이다. 라고 하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문제를 풀다 보면은 그냥 간단하게
색지수가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문제들이 보통은 적게 나오죠. 모의고사 문제로 가면은 이런 것들 만 K를 기준으로 봤을 때 색지수가 네, 작게 나타난다, 색지수가 크게 나타난다 이런 것들을 구분을 하게 해서 문제가 많이 나온다라는 거. 그래서 만 K라는 숫자 꼭 기억해 두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3번 같은 문제는 그래프 자체가 문제가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UBV라고 이야기하는데 U필터는 그냥 몰라도 돼요. U필터는 보라색 필터인데 우리는 보통 B필터, V필터 요거를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냥 결론은 B-V가 색지수다. 그러니까 B 필터 안에 얼마나 많은 불빛이 들어와 있는 건가, V 필터에 얼마나 많은 불빛이 들어와 있는 건가를 분석해 보면 되는데요. 파란색 별 케이스로 볼게요. B 필터의 영역, B 필터 좀 더 굵은 색으로, B 필터의 영역 안에 네, 이마만큼 많은 에너지가 들어와 있고요. V 필터의 영역에 파란색 별은 요만큼. 그러니까 에너지가 B 필터가 훨씬 더 많은 거죠. 네, 많은 양의 에너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등급으로 따지면은 B 등급이 낮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파란색 별 같은 경우에는 B-V를 한다면 이게 0보다 작아지게 되는 거. 그래서 음수가 되는 거죠. 마이너스 수치. 아까 색지수에서 온도가 높은 별 같은 경우에는 네, 사진 등급 마이너스, 안시 등급이 여기 오른쪽에 보는 것처럼 마이너스 수치를 나타내는 것처럼 B-V 이렇게 필터로 따졌을 때도 네, B-V, B 필터, 파란색 필터, V 필터, 노란색 필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마이너스 값으로 나온다. 그래서 B-V도 마이너스가 파란색, 온도가 높은 별들이 된다라고 하는 것 기억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위쪽에 보시면 아까 선생님이 그렸었던 거 있죠. 요거. 그러니까 여기에 추가를 해 넣는다라고 하면은 네, 요쪽으로 가면 갈수록 색지수는 플러스 값이 되는 거고요. 왼쪽으로 가면 갈수록 네, 온도가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파장이 짧으면 짧을수록 색지수는 마이너스 값으로 간다. 이렇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 근데 색지수 못지않게 우리가 비슷하게 수치로 쓰고 있는 것이 B-V라는 것도 똑같이 쓴다. 이렇게 구분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파장에 따라서 또는 색지수에 따라서 별의 유형을 분리해낼 수가 있겠구나 라고 하는 것 기억해 둘 수 있어요. 네, 스펙트럼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통합과학,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 과학에도 살짝 소개가 되고 있는데 간단하게 그냥 여기 부분은 간단하게만 이야기해 보면은 별빛은요, 여러 가지 색깔의 여러 가지 파장의 빛을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별빛을 이렇게 분광기를 통해서 나누어 보게 되면은 무지개 색깔처럼 빨주노초 파남보 모든 색깔들이 다 나타납니다. 근데 빛이 이제 통과를 할 때 아무것도 없는 진공의 공간을 통과하게 되면은 그냥 연속 스펙트럼이 나타나요. 이거는 연속 스펙트럼은 별빛 그 자체입니다. 별빛 그 자체. 그런데 이 별빛이 저온의 기체를 통과해 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저온의 기체라는 것은 네, 온도가 낮아요. 그러면 주변에 있는 열 에너지를 흡수하게 되는데 이 저온의 기체에 있는 아이들이 네, 별빛의 모든 빛들을 흡수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먹고 싶어하는 빛을 흡수해요. 자기가 먹고 싶어하는 파장의 빛을 흡수해요. 근데 이게 이제 문제가 그 원소들마다 자기들만의 먹고 싶은 파장이 있는데 수소 헬륨, 그러니까 원자 번호가 작은 아이들일수록
원자에 딸려 있는 전자가 적기 때문에 많은 파장의 빛을 흡수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원자 번호가 큰 아이들, 뭐 칼슘, 마그네슘, 철 이렇게 원자 번호가 큰 아이들은 가지고 있는 전자의 숫자가 많기 때문에 그 전자의 숫자만큼 비슷하게 많은 파장의 빛을 흡수한다고요. 그게 이제 뒤쪽에 나와 있는 그림인데요. 여기 보세요. 그냥 간단하게 여기에 O형별 같은 경우에는 수소와 헬륨 흡수선만 나타나요. 수소와 헬륨의 흡수선만 나타나는 것은 그런 원자들만 통과해 왔다라는 겁니다. 이거 얼마 보세요. 몇 개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밑에 보시면은 F형별 볼게요. 산소가 흡수한 선, 마그네슘이 흡수한 선, 철이 흡수한 선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네, 보세요. 엄청나게 많은 영역대를 흡수를 했죠. 그러니까 저런 것들을 보면은 원자 번호가 높은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금속이라고 부르는 칼슘, 철, 마그네슘 이런 아이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온도가 낮은 별일수록 금속 원소들이 많습니다. 위에 또 보실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금속 원소가 많으면 많을수록 저런 흡수선들이 흡수 스펙트럼이 많이 나타나는구나. 그래서 별빛에 흡수된 영역들이 많아지는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별빛, 별의 온도에 따라서 별에 들어있는 성분들이 달라지는 거죠. 지금 여기 왼쪽 그 왼쪽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은 별의 온도가 높은 아이들 왼쪽에 있고요. 별의 온도가 낮은 아이들 오른쪽에 있습니다. 별의 온도가 주로 높은 아이들은 주로 어떤 아이들의 흡수선들을 가져요? 네, 수소나 헬륨이요. 그리고 별의 온도가 낮은 아이들은 주로 철과 칼슘, 티타늄 이런 것과 같은 금속 성분들이 대다수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오른쪽에 있는 아이들은 흡수선이 많이 나타난다. 선 많음. 그리고 왼쪽에 있는 아이, 온도가 높은 별들 같은 경우에는 흡수선의 개수가 적음. 요거 그냥 알아두시면 되고요. 우리 또 마지막 또 하이라이트가 하나가 있죠. 여기 얘요. A형별이 지금까지 계속 이야기하는 망케이. 망케이의 별이 바로 A형별입니다. 흰색 별이요. 흰색 별. 그리고 우리가 아까 색깔로 볼 때 O형별이 네, 청색별이고요. G형별이 네, G형별이 노란색 별이고요. 그리고 M형별이 빨간색 별이다. 근데 이제 여기 온도 차이가 좀 나니까 이 스펙트럼의 유형을 가지고 이제 스펙트럼형, 분광형을 나눌 때 여기 위에 보시면은 스펙트럼형은 각 분광형은 고온의 0에서 저온의 0까지 이렇게 좀 구분을 하는데 온도가 같은 G형에도 G0가 있고요. G1이 있고요. G2가 있고요. 뭐 쭉쭉쭉쭉쭉 가서 G9 별이 있고요. G8 좀 G8이 있고요. G9의 별까지 있다라고 하면은 G0가 온도가 높은 거고요. 그 중에서 그 정도 급에서 온도가 높은 거고요. G9이 온도가 가장 낮은 것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요거 외울 때 윤재 이거 외우는 방식이 있죠? 네. 어떻게 외우죠? 저 그냥 아, 외웠어요. O, B, G, A, F, G, K, M 항상 그렇게 외웠습니까? 네. 우리 승현이는 이거 외우는 방식이 있어요? 저요 지금 오빠 빨간 맛으로 외웠어요. 오빠 빨간방 이거 전국에 있는 지구과학 배우시는 분들이 다 이렇게 외웁니다. 하나 이야기 해드리면은 O, B, fine, girl 그리고 kiss me 이렇게 외워요.
오, 아름다운 소녀요. 나에게 키스해줘. 이렇게 선생님이 학생일 때부터 지금까지 전국에 있는 모든 지구과학 배우는 사람들 다 이걸로 외웁니다. O, B, 걸, kiss me. 이렇게 해서 O, B, A, F, G, K, M. 요거 기억해둘 수 있어요. 네. A0 계속 기억하는 겁니다. 계속 반복할 거예요. A0는 만 K, 그리고 태양은 G2형이라는 거 우리는 기억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빛에 대해서 기본 지식들을 깐 거고요. 그리고 좀 더 시간이 지나면 우리 그 다음 시간에 광도 얘기를 해볼 건데 광도가 이제 대박이죠. 네. 광도 얘기까지 네, 오늘 거기까지는 못할 것 같고 별의 등급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 흡수선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만 해볼게요. 몇 페이지냐면 네, 238페이지 4번하고 5번 요거 두 개 한번 풀어볼게요. 238페이지 4번, 5번. 다 했어요. 네, 했어요. 네. 네. 승현이 어디 문제 풀어요? 네? 승현이 다 풀었어요? 네. 어, 그 두 명 했는데 누가 안 한 거죠, 그러면? 저요. 어, 풀려요? 네. 네, 풀고 있어요. 네. 한번 풀어봐요. 조금 더 기다릴게요. 다 풀었어요. 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림 가완하는 오리온 자리를 붉은색 필터와 파란색 필터를 끼우고 사진을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볼 때 각각 끼웠다 이런 표현들을 보면은 왼쪽은 붉은색 필터, 오른쪽은 파란색 필터가 되는 것이고요. 또 문제에 따라서 이제 순서 없이 나타냈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은 우리가 그것까지 이제 찾아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은 조심해 주시면 되고 왼쪽이 붉은색이라는 거예요. 붉은색. 그리고 오른쪽은 파란색 필터를 끼웠으니까 네, B 같은 경우에는 파란색 필터에서 더 크게 보인다라는 거죠. 크게 보인다라는 것은 밝게 보이는 것을 우리는 앞으로 계속 이야기할 겁니다. 빛은 크면 클수록 밝아 보인다. 이런 표현들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별 B는 붉은색 필터에서는 작게 보였는데 파란색 필터에서 더 크게 보여요. 그러면
이 I는 파란색 영역에 빛이 많다라는 것, 더 많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네, 높은 온도의 별이다. 온도의 별이다. 그런데 A 같은 별은 붉은색 필터에서 더 큰 모습을 띠고 있어요. 그쪽의 별빛이 더 밝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낮은 온도는 있다. 그래서 별 A는 파란색, 별 B는 붉은색을 띈다라고 얘기하는 게 틀려요. 그러니까 별 B A는 붉은색, 별 B는 파란색을 띈다. 표면 온도는 A가 B보다 높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틀리게 되는 것이고, 색지수, 낮은 온도가 플러스 색지수를 가지게 되는 것이고, 높은 온도가 마이너스 색지수를 가지게 되니까 색지수는 A가 B보다 당연히 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밑에 이제 B-V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나오는데요. B-V라는 것은 B 필터와 V 필터를 이용해서 각각 영역을 세 가지로 구분을 해볼게요. B 필터가 여기 영역이고요. V 필터가 이 오른쪽의 영역입니다. 자, 이렇게 놓고 보면은 가 그래프에서요. 가 그래프에서 요거 세 개 지우시면은 가는요. B 필터가 이마만큼의 영역을 차지하고 있고요. V 필터 색깔로 다르게 색칠을 하면은 V 필터가 이마만큼의 면적이에요. 어느 영역에 더 많이 있습니까? 그러면은 가는요. B 영역에 에너지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B-V, B등급 마이너스 V등급을 한다면 가는 B-V가 0보다 작은 것이고, 네, 고온의 상태가 되는 것이죠. 당연히 짧은 파장에 에너지가 더 많다라는 것은 고온이다. 나는 B-V가 대략 0 이상이 될 것이고, 네, 저온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자, 그러니까 자, 왼쪽에 보세요. 기억에 보면 B등급은, 자, B등급 지워볼게요. 누가 더 많아요? 가가 많을까? 나가 많을까? 비교해 보면은 가가 더 많은 거죠. 가의 영역이 더 많이 있는 거죠. 넓게 있는 거죠. 그렇다는 것은 네, 등급으로 따지면은 작은 거예요. 등급이 작으면 작을수록 많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니까. 그래서 B등급은 가가 나보다 작다? 맞습니다. 둘째, 나는 B등급이 V등급보다 작다. 자, 나 그래프 지어서 놓고 보면은 B등급이 여기 영역이고요. V등급이 이만큼이에요. 자, 누가 더 많아요? V등급, V 필터의 에너지가 훨씬 더 많죠. 그렇다는 것은 V등급이 낮은 것이다. 자, 그래서 니은 해석 보세요. 나는 B등급이 V등급보다 작다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크다라고 해석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니은은 틀렸고요. 마지막 디귿, 표면 온도는 누가 더 높아요? 가가 짧은 파장의 영역의 에너지가 더 많으니까 가가 온도가 높다라고 얘기하는 디귿이 맞는 설명이어서 3번으로 처리가 됩니다. 네, 요런 영역들 문제 좀 많이 풀어보셔야 되고요. 오늘은 어디까지 풀어보시면 좋으냐면은 239쪽에 여기 10번 문제까지 풀어보시면은 그래도 별의 기초 성분 이야기 해볼 수가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놓치지 말아야 될 거, 네, 선생님이 제일 처음에 그렸었던 요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서 압축해서 설명하면 빛이라는 것은 파장이라는 것이 나타나게 되는데 파장은요, 짧으면 짧을수록 에너지가 크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네, 별의 온도가 높다라는 것을 이야기한다. 그리고 빛은 뭐 우리가 볼 수 있는 가시광선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있는데, 가시광선보다 파장이 짧은 것이 자외선, X선, 감마선, 가시광선보다 파장이 긴 것이 적외선, 전파가 있는데요. 가시광선에서도 파장이 짧은 아이가 보라색, 청색 계열이고요. 가시광선 안에서도 파장이 긴 아이가 빨간색. 자,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온도가 높은 아이는 에너지가 크고요. 색지수는 작아요. 마이너스 값이 돼요. 온도가
낮은 아이들은요, 에너지가 작아요, 파장이 길어요, 색지수가 플러스 값이에요. 요런 사항들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이 이야기를 붙입니다. 네. 그 다음 시간에는 앞서 나왔었던 1단원 퇴저감 쪽 이야기할 거고요. 그리고 이 3단원의 이제 광도 파트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수업 마무리 하겠습니다.